우리는 늘상 가족 중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울고불고만 할 거가 아닌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다들 그거 잘 못하시지 뭐. 저같이 이제 장례를 일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뭐 실수할 건 없는데 이제 복장이라든가 단정하게 오시는 거 하고, 요새는 이제 복장이 안 맞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복장을 빌릴 수도 있어요. 몇만 원 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되게 말 실수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자꾸 묻지 말고, 한두 번이지 그것도 여러 사람이 계속 물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악수를 해주시든지 끌어안아 주시든지, 입은 닫고 눈빛으로나 몸짓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크게 떠드시는 분도 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건 꼴불견이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자제해야 되겠죠. 유가족들은 직접 당하시는 분들은, 아들, 따님들은 뭐 정신이 없으시죠. 좀 실수해도 그렇게 넘기는 거지 뭐. 그래서 유가족들은 누가 이제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오셨다가 가시더라도 신발 신는 데까지만 나오지 밖으로까지 배웅 안 하시게 다들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상주는 빈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말을 갖다가 저한테도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태 같아, 그런 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왜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치르시니까 장례식장 분들도 잘해 주시고, 요즘 상조회사 직원들이 또 밀착해서 다 지도를 하니까 가족들이 놓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이제 본인들이 매장할지 화장할지, 화장한 다음엔 어떻게 할지 이런 절차들이 미리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막상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하면 누구는 또 봉안당으로 모시고 싶다, 수목장으로 모시고 싶다, 상고를 하자, 뭐 바다에다가 해양장을 하자, 막 이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주들은 그런 걸 주의하시는 거지 뭐. 나머지는 숙달된 조교들이 옆에 많으니까 그분들이 진행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좋게 살다 가셨으면 그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오셔서 막 그분에 대해서 험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번에 이제 장례 치러도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도 있지만 싫어했던 사람도 있잖아. 그럼 장례장 앞에서 떠들더라고 막. 그러니까 뭐 아주 막 경호원들에만 맞고 막 난리내시 피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거기 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 문제 형제 간에도 싸워요. 3일장이든 뭐 5일장이든 할 때, 3일장이면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싸우는 거 봤어요. 조의금 들어온 거 다 모아놓고 홍길동은 내 손님, 갑순이는 네 손님, 돈 나누더라고. 그런 적도 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큼씩 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모아서 장례비를 다 쓰고, 나머지 이제 활동하려면 동창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와서 놓으니까 거기다 또 나중에 탄저금 좀 내야 되잖아요. 배려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싸우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만약에 어떻든 잘 끝내려고 그러고 나중엔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집에서 치를 때는 첫째 날 돌아가시면 고인에 대한 우선 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숨 끊어졌다고 하면 3-4시간 있으면 경직 현상이 오니까 이렇게 종이끈으로 이렇게 묶어드려요. 돌아가시면 누구나 대소변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뭐 대소변을 치워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종이끈으로 이렇게 묶어드리고 지성판에다가, 그리고 이제 평풍에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데, 첫째 날은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병원에서 있을 때는 장례식장 안치실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면 똑같이 이제 대소변 나왔으면 치워드리고 깨끗한 옷 갈아입혀서 그냥 시트 감싸서 냉장실 오시는 과정이 있죠. 그때는 뭐 가족들은 지켜만 보는 거지 뭐. 집에서는 그렇게 평풍을 하고 사진 갖다 놓고 향로 초대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조문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안치실에 그렇게 모셔놓고 올라와서 빈소에 정해지면 거기다 향로 초대해 놓고 향 하나 피우고 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문을 받게 되는 거죠. 둘째 날은 보통은 이제 나머지들은, 가족들은 이제 뭐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자기 나름대로 손님들이 오시면 같이 조문 받고 이러는 거고, 이제 고인에 대해서만 따지면 첫째 날은 아까 칠성판에 이제 수시를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칠성판에 묶어놓은 끈 풀어드리고, 칠성판을 분리하고 입었던 마지막 옷들도 벗겨드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일 때는 여자분이 가서 염사하고, 남자일 때는 남자분들이 같이 가서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준비된 수의, 예전에는 배수의만 거의 다 알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좋아했던 옷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우리 후배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3피스 치마 같은 거에다가 겉에 이제 걸치는 거 해갖고 이만큼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걸 쟤는 잘 입고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입혀달라고. 그리고 화장하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고 오니까 편하죠. 좋지. 그걸 염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이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거고, 염하는 거는 묶는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옷 입히는 거 자체까지도 염습이라고 이제 해요. 그렇게 해서 관에다가 모시고 관끈까지 다 묶어 놓는 거지. 이제 둘째 날은 그렇게 되고, 셋째 날은 거기에 모셔진 고인을 차로 모시든지 상에다 모셔서 산에 가서 매장을 하든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편찮으신데 점점 위중해지셔서 떠나실 때가 됐다고 이제 의사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귀가 제일 늦게까지 열려 있다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지수 화풍이 흩어진다 그러는데, 풍은 뭐냐면 바람 기운, 숨 쉬는 거.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신지 아닌지 알려면 여기다 티슈 한 장 넣으면 돼요.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숨을 거두신 것 같아. 맥을 짚어보면 뜨거운 기운, 심장에 피가 안 도니까 멎잖아요. 그럼 점점 급격하게 싸늘해진다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돌아가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티베트의 사제서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몇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좀 가지런히 하고 대소변 나오는 건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걸 가지런히 하고 좋은 데 가시라고 같이 기도를 하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프겠지, 자식된 누리에서는. 근데 울고불고만 할 거가 아닌 거지. 그거는 본인 감정인 거고, 고인을 위해서는 그분이 몸하고 혼하고 분리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치를 다 취하고 조용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다들 그거 잘 못하시지 뭐. 그래서 좀 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차분하게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매몰차다가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려면 누가 해? 내가 해야 되지. 염을 할 때는 금기시 되는 게 이제 손톱 발톱 깎는 게 있어요. 작은 칼로 하는데 칼이 위로, 시신 위로 넘어다니면 안 되지. 모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왜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은 타넘을 수는 없잖아.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것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들이 실수하는 건데, 위중에서 병중에 있는 환자복만 보다가 창문 너머로 저희가 그 옷을 벗겨드리고 깨끗이 수의를 다 입혀서 머리를 다 다듬어 드린 다음에 얼굴도 뭐 수염 있으면 깎아드리고, 여자분 같으면 좀 약간 간단하게 화장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깝게 모신 분도 있지만 일주일 전, 뭐 보름 전에 왔던 딸들도 있을 거고, 그럼 막 복받치니까 막 울고 막 이런다고. 그게 한번 울음이 터지면요, 그냥 뭐 대성통곡까지 가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분 있으면 진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설에 수위에 눈물을 떨구면 그 무거워서 편안히 못 올라가신다는 속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하시면 옆에 가서 얘기를 하죠. 눈물 떨구시면 고인이 편하게 하늘나라 못 가신다. 그러면 훌쩍거리시면서 자제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3일장이니까 첫째 날은 집이든 장례식장이든 그 안치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놓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신이 뭐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부패되기 시작해요. 바로 눈이가 못 봤잖아, 이제. 그거는 집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모시고 간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다들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환자복 입고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다 해서 창문 넘어서 보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좀 해드린 다음에 그때 들어오시게 하는 거죠. 그때만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보시고 나면 얼굴 가려드리고 관에다 넣어서 관 뚜껑 닫고 안치대에 모시니까 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제일 큰 거는 경직현상이죠. 사람이 몸이 틀어지니까. 예전에 손발을 거둔다 그랬어요. 예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불이나 아니면 광목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발을 묶어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이 계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우리는 하얘졌다가 다시 빨개지고 돌아와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돼. 늦어. 왜냐면 피가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발끝까지도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냐면, 어른들 손끝 발끝이 색깔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머리 출토하지 말래. 곧 돌아가실 거니까. 약간 꼬뭇꼬뭇하다가 이제 피가 점점 안 되니까 괴사가 될 거 아니에요.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오지,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제 장례를 일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수시를 걷고 칠성판에 모셔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이 온 몸이 다 뒤쪽이 등 쪽이고 뭐 다 시커멓게 변해 오셨죠. 변색이 돼가지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왜냐면 우리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피가 도는 거야. 이게 모세혈관까지 있어가지고 큰 동맥도 돌지만 이게 점점 가늘어진 거에 돌아서 손끝 발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누워 계시잖아. 또 누워 계시면 보통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이 더 색깔이 변색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되고 누워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색깔이 변하는 거죠. 제가 이제 건방지게 회사 이름을 대한민국 장례문화원이라고 줬어요. 제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도 여기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상가집에 가시면 뭐 하세요? 방명록 같이 이제 조문록이라 그러는데 거기다 쓰시고 봉투 하나 가져가서 넣고, 아시는 분의 부모님이든 지인이든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꼭꼭 절하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냥 밥 먹고 술도 한잔 먹고 이러다 오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 겉도는 얘기하다가 그거는 장례식이 아니죠. 제가 이제 대통령을 치러드리고 큰 스님들 치러드리고 재벌집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분들은 꼭 연결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크든 작든 다 연결식을 하더라고요. 3일장이든 4일장이든 개념이 없고 떠나기 전날 밤에 접견 서비스라 해서 관뚜껑을 열고 얼굴 보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엠반밍이라는 걸 하여갖고 병균이 돌지 않게 만들어 놔요. 그때 식순이 있어요. 참 저분이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나면 또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일본도 또 그래. 며칠장 동안 가족들끼리만 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에 통회라고 해갖고 좀 더 많으시는 분들이 와서 해요.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는 미국에서는 교회 가서 연결 예배를 보더라고. 그럼 똑같이 또 이제 목사님이 이분이 뭐 이렇게 사셨고 저거 하고 참 좋은 일을 하셨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거야 이제 하고 또 안장식을 하더라고요. 왜 대부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안장식을 하면 또 거기서 또 식이 있는 거예요. 식순이 있고.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하나만 가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린 상가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그 상주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의 어떤 삶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 장모님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처남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장모님은 제가 책에도 처음에 썼는데 돌아가시어서 우리 안 사람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고는 법 없이도 살았다는 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대금 연주도 하고 판소리 하시는 분이 판소리도 하고 신앙송 하시는 후배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또 했다니까. 거기 왔던 사람 다 울어 여자들이. 그리고 판소리 하면서 또 웃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길이가 뭐 25분 30분도 안 됐다고요. 근데 그때 와서 보신 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렇게 해달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맞춤 장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존에 이제 이런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종합 선물 세트로 하실 분 하시는 거고 뭐 좀 의미 있게 맞춤 장례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직접 치르진 않았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요. 부모님 떠나보신 분들도 많겠죠. 자식 떠나보내고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 삶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배우분이 아드님을 20몇 살 먹은 애를 먼저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술만 퍼먹고 일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몸 관리 다시 하고 수술해갖고 배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참 점잖은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승화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제 가족 중에 늘상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저항하고 뭐 거부할 게 아니고 수용을 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들은 한 보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5년, 10년 동안 계속 헤매다가 그냥 자기 삶도 피폐해지고 집안도 엉망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 아닌 자식이 위에서 봤을 때 어느 걸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